자, 49페이지인데 등비급수. 자, 급수긴 급수인데 끝없이 더해 나갈 건데 무슨 수열을 더해 나갈 거냐? 등비 수열을 끝없이 더해 나가는 급수를 한번 구해볼 거다. 자, 또 등비 수열. 일단 첫째 항이 A고 공비를 R이라고 했을 때 일단 무한번째까지 끝없이 다 바로 하기 힘들고요. n번째 항까지 합해왔죠. 등비 수열 n번째 항까지 합구하는 공식. R-1로 하면은 첫째 항 분자도 첫째 항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1-R로 하면은 첫째 항 곱하기 1-R의 n제곱. 그치? 요게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었죠. n번째 항까지 합. 물론 이거는 공비가 1이 아닐 때 써먹는 합공식이고 공비가 1이 되면은 첫째 항 A고 공비가 1이면은 계속 A 나가는 수열이니까 그걸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면은 AN. 자, 이렇게 합공식이 이렇게 배웠는데 이제 이거를 n번째 항까지 구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 이거를 n을 또 무한대로 보낼 거란 말이야. 극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얘를 하든 아무거나 할 건데 1-R분의 첫째 항 A 곱하기 1-Rn제곱 이거의 극한값을 이제 계산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 극한에서는 지금 누가 문자죠? 그죠? n이 문자입니다. 그지? n이 무한대로 움직이고 있어. 그럼 n이 아닌 놈들 R이랑 A는 다 상수입니다. 첫째 항과 공비인 거고 이 n이 지금 어디에 기어 들어가 있냐? 공비 R의 지수에 들어가 있어요. 그치? 자, 그러면은 지금 이 R의 n제곱 요 놈의 극한만 잘 계산해주면은 나머지는 끝날 거란 말이야. 그치? 자, 저번 시간에 배웠네. R의 n제곱 극한 이게 무슨 수열의 극한이야? 이게 등비수열의 극한이죠. 등비수열 극한. 그럼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등비수열의 극한 R의 n제곱을 수렴할 조건이 뭐냐? 공비 R이 어떨 때? 무슨 0보다 크다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은 그죠?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은 R의 n제곱 극한은 어디로 간다고요? 0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죠? 이거면은 R의 n제곱 극한은 0으로 간다고 배웠어. 그지?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거. 근데 또 등비 급수가 수렴할 조건은 R이 뭐일 때도 수렴한다. 공비가 1일 때도 첫째 항이 A면 AA 나가는 거니까 공비가 1이면 수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렴 조건을 이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그지? 근데 R이 1일 때랑 그냥 1이 아닌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랑 이 극한의 값은 R이 1이면은 이거는 그냥 1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일단 강에 가는 극한이 다릅니다. 여기 때 보세요. 이 전체의 극한을 구할 때 일단은 요 R의 n제곱 자체가 수렴해야 이 전체의 값도 수렴한단 말이야. 근데 R의 n제곱이 수렴하는 조건이 이거 아니면 얘야. 근데 이놈일 때는 이 R의 n제곱이 0으로 가요. 그러면 요 놈이 0으로 가버리면 이 전체가 어디로 가냐? 등비수열의 급수는 얘만 0으로 가고 나머지 써줄 거야. 나머지 써주면은 1-R분의 A로 갑니다. 그러니까 수렴해요. 근데 R이 1이면은 요 값체가 1로 갑니다. 근데 R이 1이면은 분모도 1이에요. 즉 다른 말로 R이 1이 되면은 요 합공식으로 급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지? R이 1일 때는 요 공식으로 합을 구합니다. 됐냐? 그럼 뭐야? AN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게 수렴하냐?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근데 단 A가 뭐가 되면은 0일 때도 수렴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공비가 1일 때는 등비 수열은 1로 수렴하는데 급수는 첫째 항에 따라서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자, 그래서 결국은 등비급수의
수렴할 조건은 등비 수열을 끝없이 더해 나갔을 때 그 값이 어떤 일정한 값을 가질 수 있으려면은 첫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야 됩니다. 공비가 1일 때는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면 공비가 이런 수열 값이 아니고 공비가 이거 외에 다른 값을 가질 때는 첫째 항이 얼마이면은 0이면은 0,0,0,0,0,0이니까 0으로 수렴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공비가 이 범위의 값을 가지면은 급수는 등비 급수는 요 값으로 수렴합니다.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값으로 수렴합니다. 요 값이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첫째 항이 0이면 계산할 필요도 없겠죠. 다 0,0,0,0이니까 첫째 항이 0이면 급수도 0입니다. 자, 요게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이고 그 조건에 따른 등비 급수의 값이다. 됐죠? 끝났습니다. 자, 문제 풀어봅시다. 네, 52페이지. 자, 기본 문제 6번에 1번. 다음 급수를 구하시오. 자, 전부 다 보니까 뭐의 거듭 제곱, 그죠? 전부 다 공비 4짜리, 공비 2짜리 다 등비 수열로 이루어져 있는 급수인데 당장 이 전체가 등비 수열입니까? 아니죠, 그죠? 기본적으로 덧셈 뺄셈이 섞여 있으면 등비 수열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거 자체가 등비 수열은 아닌데 그럼 어떻게 풀 거냐? 자, 이 분모를 따로따로 분리를 시킵니다. 4의 n-제곱분의 1 더하기 4의 n-제곱분의 1 이 항을 분리시킨 다음에 요거 따로 두 분수를 따로 급수를 할 겁니다. 자, 얘만 쳐다봅시다. 공비가 얼마입니까? 공비가 4가 아니고요 4분의 1이 공비죠, 그죠? 이 전체가 4분의 1이 공비입니다. 4분의 1이라는 공비 그 4분의 1이 요 수렴 조건에 들어갑니까? 들어가네. 자, 요 뒤에 있는 놈 공비가 얼마입니까? 요거 이거 쓸 필요 없어요. 항상 n제곱의 밑값, n제곱의 밑값 요 분모만 보면 4가 공비고 분자만 보면 2가 공비입니다. 따로 정리 안 해도 되겠지? 뭐 굳이 해보면은 4의 n-제곱은 이 마이너스 1제곱은 앞에 4분의 1로 빼내오는 거고 4의 n제곱인 거고 분자는 2의 n제곱인 거고 그럼 이거를 n제곱이니까 일단 4분의 1분의 1은 4가 될 거고 요걸 처리를 하면은 2분의 1의 n제곱 될 거고 그지? 그러니까 굳이 이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n제곱의 밑값 이 공비만 잘 처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놈의 공비는 2분의 1입니다. 수렴 조건에 들어가죠? 그러면은 요것도 등비수열인데 각각이 다 수렴하는 조건 공비값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체의 급수는 따로따로 구해주면 되는데 자, 너무 쉬워요. 그냥 요 공식에 맞춰서 대입만 하면 됩니다. 자, 1 마이너스 공비 4분의 1분의 이거의 첫째 항은 n자리에 뭐? 1 집어넣으면 첫째 항입니다. 첫째 항을 따로 구하려고 했을 필요 없어. 그럼 1 집어넣으면은 1분의 1이니까 자, 요놈도 일단 1 마이너스 공비 2분의 1분의 첫째 항이 얼마입니까? 네, n자리에 1 집어넣어서 계산한 게 첫째 항 2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본분수 값만 잘 계산해주면은 답이다. 이해됐죠? 요 공식에만 때려 맞추면 돼요. 자, 2번 문제도 첫째 항은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제곱 빼기 1 곱하기 자, 이거의 급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 또 덧셈 뺄셈이 붙었으니까 이 전체가 등비수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분배 법칙으로 자, 얘랑 곱했을 때 n제곱이니까 한 방에 뭐 n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n제곱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 3분의 1에 등비수열입니다. 공비가 중요합니다. 공비 둘 다 이 범위에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1 빼기 r분의 a에다가 대입만 해서 계산하면 답입니다. 됐죠?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하나 붙어있냐?
사인이 붙어 있네요. 이 식 자체가 바로 등비수열이냐? 2분의 1의 n제곱은 등비수열인 건 알겠는데 요 놈이 붙어 있어. 이게 등비수열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지금. 그죠? 자, 이렇게 사인이라든지 코사인이라든지 뭐 경우에 따라 뭐 탄젠스도 마찬가지고 삼각함수가 붙어 있는 이런 수열들은 그냥 일단 항을 하나하나 구해봅니다. 자, n자리에 1 집어넣어서 첫째 항 구합니다. 여기다 1 집어넣으면은 2분의 1이고 1 집어넣으면은 사인 2분의 파이가 얼마냐? 1이에요. 그죠? 첫째 항 1입니다. 2 집어넣어주면은 2분의 1의 제곱에다가 2 집어넣어주면 사인 파이네요. 얼마입니까? 사인 파이가 0이에요. 둘째 항이 0입니다. 셋째 항은 3 집어넣어주면은 2분의 1의 세제곱이 되고 사인 2분의 3파이가 얼마냐?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이게 셋째 항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넷째 항은 얼마냐? 사인 2파이가 0이에요. 그죠? 자, 그럼 결국 이런 거야. 이 사인이 중요한 거거든. 그럼 1 집어넣으면 1이고 2 집어넣으면 0이고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4 집어넣으면 0입니다. 이 4개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죠? 앞에 거 2분의 1도 마찬가지. 1 집어넣으면 2분의 1, 2 집어넣으면 0이 있으니까 어차피 0입니다. 곱하는 거니까. 3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되죠. 자, 그래서 핵심은 요것만 보면 공비가 얼마야? 2분의 1, 2분의 3, 2분의 1 5제곱, 그지? 왜냐면 얘네들이 둘째 항, 넷째 항 0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 놈만 보면 공비가 4분의 1입니다. 2분의 1의 제곱인 거고, 얘만 공비를 보면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랬지?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인 두 개를 곱한 거의 공비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공비가 됩니다. 그렇죠? 첫째 항은 얘인 거고. 그래서 마찬가지 1-r분의 a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겁니다. 자, 밑에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근데 7번 문제는 급수가 먼저 나와 있어요. 등비수열인데 급수가 먼저 나와 있을 때 뭐 x가 구하시오. 자, 1, 3분의 x, 9분의 x제곱. 등비수열이죠. 첫째 항은 얼마고요? 1이고요. 공비는 3분의 x가 공비입니다. 근데 급수를 구해놨네요. 10이라고. 자, 여기서 아까 했듯이 급수라는 거는 10입니다. 등비급수 1-r분의 a로 계산하는 게 10이 된다는 소리인데, 자, 이걸 하기 전에 항상 좀 챙겨야 될 게 있어. 등비급수가 10으로 수렴한다는 거를 계산할 때 이 공식을 쓰기 전에 좀 챙겨야 되는 거. 공비가 어떻게 된다? 이 공비가 항상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야 된다. 이걸 꼭 좀 챙겨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국 x의 범위가 마3과 3 사이다. 챙겨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급수 공식을 쓰면 됩니다. 1 마이너스 공비 3분의 x분의 첫째 항 1입니다. 이게는 10. 그냥 방금 10 풀면 x 값이에요.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뭐 딱 봐도 1차 방정식이니까 뭐 x가 하나밖에 안 나올 겁니다. 자, 2번은 첫째 항이 이거요. 공비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급수가 또 먼저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 자, 그럼 일단 공식을 쓰는 거죠. 물론 당연히 공비의 값은 꼭 챙기시고요. 1-공비 r 모르고요. 첫째 항 2 있습니다. 는 4랍니다. 여기서 r 값을 구해주면은 값이 얼마냐? 2분의 1이라고요? 2분의 1입니까? 공비 구해줬습니다. 자, 구한 다음에 이제 새로운 급수. 등비수열인데 제곱을 했네? 등비수열의 제곱도 등비급수 맞습니까? 등비수열 맞습니까? 똑같죠? 그럼 이놈의 첫째 항은 얼마고요? 그죠? 첫째 항은 첫째 항의 제곱. 첫째 항의 제곱 4가 될 거고, 공비는 얼마입니까? 그죠? 원래 공비가 2분의 1이었으니까 제곱을 하면 공비가 4분의 1이 될 거죠. 공식 때리면 됩니다. 1-4분의 1분의 첫째 항 4 하면은 4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공비랑 그 급수를 구하는 문제였고, 자, 바로 8번까지 이어서 한 다음에 같이 수렴 조건. 자, 다음 급수가 수렴하게 하는 x값 범위를 구하시오. 2분의 x 더하기 3이 공비고 그거의 n제곱입니다. 이 급수가 수렴하게 하시오.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수렴하게 하시오. 공비
2분의 x 더하기 3이 공비입니다. 그럼 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해당하는 x 범위로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첫째 항은 n에 1 집어넣었을 때 이 자체가 첫째 항이죠, 그죠? 그럼 첫째 항과 공비가 같을 때는 첫째 항이 0 되는 건 n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값만 계산해서 x 범위를 구해주면 되는 거고. 자, 2번도 첫째 항이 x, 둘째 항이 x, 1 빼기 x. 자, 이렇게 나가는 급수가 수렴한답니다. 첫째 항은 x고 공비가 1 빼기 x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항 x가 뭐인 경우 0이 되면은 항상 수렴하는 거고요. 두 번째 공비 1 빼기 x가 공비고 그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두 번 붙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x 범위 구하고 여기 2차식이면 2차부터 싶으면 되는 거고. 자, 일단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오늘 여기까지.